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영상 잘 보셨는지요? 예, 여러분이 100만 불 갖고 영원히 뭐 여러분이 200살, 300살, 400살 나더라도 매월 10,000불씩 끊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어저께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저한테 댓글로 많이 질문을 해주시는 그러면 IRA에서는 뭘 사야 됩니까? 예, 혹은 또 주식에서 뭘 사야 됩니까? 뭐 이런 질문이 많이 있는데 자, 제가 디스클레이머를 늘 항상 올려놓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식을 뭘 사면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안 됩니다. 예, 그거는 소송이 걸릴 수가 있어요. 제가 뭘 사세요 돈 법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그걸 사고 망한 사람이 저한테 소송 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튜버들 온라인 유튜브 영상에서 어떤 거 사세요 대박납니다 이런 거 올리시는 분들은 무슨 깡다구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법을 전혀 모르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뭘 사세요라고 얘기는 못 해드립니다. 절대 못 해드려요. 오늘도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셨고 뭐 사면 좋겠습니까? 예, 안 됩니다. 저한테 상담해 주세요. 돈 드릴게요. 예, 안 됩니다. 저는 라이선스도 없기 때문에 돈 받고 상담하면 저는 사기죄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댓글로 뭐 사면 좋습니까? 예, 물어보신 거 저 대답 안 해드립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다 증거가 됩니다. 자,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IRA 얘기를 처음 했습니다. 제가 사실상 이걸 대충 한 3년 전에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댓글을 보니까 3년 전에 캠피님 얘기 듣고 IRA 해서 지금 원금의 2배가 됐어요. 예, 3년 전에 했으면 2배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너무 기쁩니다. 예, 그런 분들 댓글을 몇 개를 봤습니다. 3년 전에 시작해서 캠피님 얘기 듣고 야, 이게 좀 보람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주식 얘기 이런 같은 거를 말을 많이 아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40대 때 한국의 미국 주식에 미치다라는 데서 유명한 닉네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책까지 냈어요. 한국 출판사에서 제안이 와서 책까지 냈습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제가 한국에 어느 누구도 얘기는 안 했던 건데 몇백 배가 불어났던 주식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몇백 배가 불어났던 주식도 저는 그 주식 사갖고 10배도 차익을 못 먹고 그냥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몇백 배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를 몇 년 동안 하면서 어느 날 딱 회의감을 느낀 게 아니 제가 뭐 사면 좋고 뭐가 뭐 유망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요. 예, 뭐 어떤 게 유명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잘 되면 쥐들이 잘난 거고 안 되면 제욕만 하더라고요. 근데 200 몇십 배가 올라간 주식도 어떤 사람은 손해 보는 사람이 있어요. 파는 시기를 잘못하면 손해 봅니다. 그래서 야, 이거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구나. 예, 주식 얘기는 해봤자 좋은 게 하나도 없구나. 남한테 잘해봤자 좋은 얘기 해줘봤자 남한테 싫은 소리나 듣고. 그 다음에 남한테 뭐 돈을 갖다가 못 벌고 남이 뭐 손해를 보고 막 그러면 나 원망만 하고. 그 다음에 또 신도처럼 믿는 사람 있잖아요. 타슬람. 예. 타슬라를 무슨 종교처럼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제 타슬라가 좀 리스크가 있다. 뭐 이런 얘기하면 뭐 싸우자고 들고. 예. 그래서 전 주식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게 IRA도 얘기만 해드리고 어떤 거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갖다가 제가 안 해드렸어요. 안 해드렸는데 몇 주 전에 IRA 얘기를 처음 하고 나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댓글 보고 깜짝 놀랐던 게 IRA 돈 안 불어요. 10년 동안인데 그 돈이던데요. 뭐 15년 동안인데 그 돈이던데요. 헉, 이게 뭐지? 그 돈이라니? 아니 손해 보는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IRA 갖고 오히려 투자한 돈보다 손해 볼 수가 있어요. 그 케이스는 제가 말씀드렸죠. 무슨 케이스냐? 예, 미국이 쫄딱 망하는 케이스예요. 경제 대공황, 1929년도 경제 대공황 같은 게 그건 없었잖아. 지난 몇 년 동안, 10년 동안 그런 경제 대공황은 없었잖아요. 근데 돈을 감은 건 둘 중에 하나야. 개별주를 산 거야 거기서. 뭐 무슨 낱개 주를 산 거지. 애플이면 애플, 테슬라면 테슬라, 뭐 마이크로소프트 샀다 팔았다 한 거야. 그러다가 이제 손해 보는 거예요. 주식으로 일반이 개미들이 성공하는 거 쉽지 않아요. 웬만한 인내심과 참을성가 없으면 쉽지 않아요. 차라리 라스베가스에서 블랙잭 갖고 돈 버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시간만 더 걸리고 집만 빠지고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예, 아는 분 중에 하나가 노키아에 일하는데 평생 노키아 주식만 사고 몇 천만 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은퇴할 때 보니까 몇십만 불밖에 안 됐다고. 예, 노키아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다음에 뭐 제가 또 얼마 전에 또 들은 얘기는 제너럴 모러스. 예, 미국의 3대 자동차 회사 중에 하나인 제너럴 모러스. 미국 제일 큰 자동차 회사 제너럴 모러스. 예, 옛날에 휠조가 빵 됐잖아요. 그냥 다 파산 신청해버렸잖아요. 2008년도에. 그래서 제너럴 모러스 100만 불 있으면 뭐야? 빵이 돼버렸는데. 그냥 한 회사에다 몰빵해버리면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근데 S&P 500이 망한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닌 거야. 원금이 그대로 있다니까. 이거 뭘까? 처음에 곰곰이 생각해봤어. 뭘까? 어떻게 돈이 그대로 있지? 뭘까? 라고 딱 보니까
가장 많은 케이스가 IRA에다가 돈만 집어넣고 contribution이라고 하죠. 예, 돈만 집어넣고 있으면 돈이 부른 줄 아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야. 아, 이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 이런 분들이 있구나. 아니, 설마?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구나. 아니, 어떻게 이런 누가 아무도 안 얘기해 줬나? 아니, 얼마나 억울해. 예를 들어서 10만 불이 지난 15년 동안 있었어 봐. 지금 한 30만 불은 됐을 텐데. 그냥 10만 불이 15년 동안 있었는데 그냥 지금도 10만 불이라는 거야. 너무나 아깝잖아. 너무나. 이거 누구 좋은 일만 시켜줬어요? 10만 불 갖고 있을 때 은행만 좋은 일 시켜준 거야. 야, 이런 경우가 생기는구나. 너무나 황당한 거죠. 혹은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냥 이 브로커한테 속은 거지. 속았다기보다는 뭐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그 욕할 필요는 없어. 그냥 뭐 CD 같은 거 준 거야. 그래서 얼마 안 생긴 거야. 뭐 1년에 한 5%뭐 이렇게 생긴 거야. 뭐 CD 같은 거. 예,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돈이 생각보다 안 불었다. 예,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 한국 분들이 정보가 없어서 이런가? 그래서 제가 뒤져봤더니 야, 이게 한국 분들만 그런 게 아니야. 영어 잘하는 미국인들도 마찬가지야. 10명 중에 3명이 IR에다 돈 집어넣고 아무 짓도 안 해갖고 돈이 그대로래요. 10명 중에 3명이. 황당하죠.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은 돈만 집어넣고 은행 좋은 일만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확실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어떤 분 댓글 보니까 이렇게 적으셨더라고요. 한국 신문 같은 데도 IRA 투자하는 뭐 이 얘기만 했지 IRA 투자하고 그 안에서 예, 어떤 식으로 뭐 펀드를 산다든가 예, ETF를 산다든가 뭐 아니면 뭐 어떤 국채를 산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주고 IRA만 사면 은퇴 준비가 된다 이런 식으로만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라고 얘기를 적어주신 분도 있어요. 저는 뭐 그 기사를 안 봤으니까 그렇게 적혔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예, 그렇게 설명을 제대로 하는 분이 없다는 얘기지. 이게 책임을 지려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어떻게 앞에만 낼름 채고 이게 뒤에 얘기는 안 하냐 이거죠. 이게 안 하는 게 솔직히 아까 말씀드린 그 문제예요. 예, 어떤 거를 사야 돼요.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고. 근데 이걸 말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 소송 당하거든. 특히 신문사 같은 데서 뭐가 좋아요. 말토시 하나 잘못 적으면요. 소송 당해요. 골아픕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리서치를 해봤어요. 예, 리서치 해봤더니 이게 용어도 있어요. 영어로. 예, cash drag이라고 합니다. 현금이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예, cash drag이라고 하는 말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만 집어넣고 돈을 갖다가 투자를 하나 갖고 그냥 돈이 그냥 질질 끌려다니는 거 하는 거야. 돈을 갖다가 뭐 하나도 안 불고. 예, 그래서 뱅가드, 예, 유명한 투자 회사죠. 예, 뱅가드의 How American Saves 예, 보고서를 딱 보니까 30% 정도의 사람들이 본인의 은퇴 IRA 계좌 안에 현금을 그냥 놀리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젊은 층, 젠지 같은 경우는 이걸 몰라요. 설문조사를 따지니까 28%의 젠지, 예, 젊은 층과 IRA 계좌에 돈을 이체만 해놓으면 이게 투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contribution이라는 용어를 써요. 예, contribution, 기여라고 하죠. 한국말로. contribution 하는 거예요. contribution은 여러분의 은행에서 이 IRA 어카운트에 돈을 집어넣는 겁니다. 지금 50세 미만은 올해부터는 7,500불이죠. 50세 이상은 8,600불까지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로스 IRA. 자, 그러면 이 돈을 집어넣기만 하면 이게 투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집어넣기만 한 겁니다. 이건 이 회사에서 집어넣고 그 다음에 2단계. 여기서 주식을 사든 펀드를 사든 예, 뭘 해야 됩니다. 1단계만 하고 끝내는 사람이 28%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여기다가 8,000불씩 8,600불씩 10년 집어넣으면 86,000불이죠. 예, 10년 뒤에 그냥 86,000불밖에 없는 거예요. 이자를 주는 곳이 있어요. 예, 조금 주는 곳 있어요. 그래봤자 얼마 안 돼. 물가 상승률밖에 안 돼. 제가 이제 피델리티 어저께 오픈한 거 얘기했죠. 예, 피델리티는 한 4, 5%는 줘요. 예, 피델리티는 그냥 컨트리뷰션만 집어넣어도 자기네들이 투자해서 4, 5%는 줘요. 예, 은행 이자보다 조금 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돈이 안 돼요. S&P 500 같은 거 이런 거는 뭐 2025년만 하더라도 17% 올랐는데 지금 뭐 5%밖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0% 현금 보유자도 얼마큼 있냐? 계좌 개설 후에 단 한 번도 주식을 사지 않아서 100% 현금, 예, 완전 현금, 컨트리뷰션만 하고 그 다음에 투자를 안 하는 사람이 이런 계좌가 전체 계좌의 한 7%부터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한 명은 하나도 안 산 거예요. 아주 황당하죠. 그리고 사도 뭘 살지 몰라. 뭘 살지 몰라갖고 엉뚱한 거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CD 같은 거 사고 뭐 5%짜리 CD 사고 뭐 물론 그냥 CD 하는 것보다 나아요. 예, 로스 IRA에 집어넣으면 나중에 세금 감면을 받으니까 그런 거 사고 아니면 뭐 자기네 은행에 투자하라고 별로 좋지도 않은 거 예, 이런 것 좀 투자하는 경우가 있고 이게 브로커랑 하면 이렇게 많이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피델리티 오픈한 거 왜 알려드렸냐?
피델리티 오픈을 하잖아요. 예, 오픈을 하는데 여러분이 이런 재정 상담가 이런 분들 만나면 이런 거 오픈하는 거 도와주세요. 다 도와주십니다. 근데 이런 거 오픈하고 나면 도와주셨으면 우리는 고맙잖아. 돈을 한국 분들은 안 받는 분들도 많아요. 예, 원래는 뭐 이런 거 도와주는 거 다 컨설팅 비용 받아야 되는데 안 받는 분들은 뭐냐 도와주셔서 제가 뭐뭐 사드린 거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자기네 커미션 떨어지는 것만 다 사게 하는 거지. 예. 결론적으로 돈을 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접 피델리티 오픈하시는 거 별로 힘들지도 않은 건데 뭐 피델리티 오픈해도 피델리티에 일하는 브로커들이 열심히 연락 와. 귀찮아서 죽겠어. 예, 계속 연락 옵니다. 자기들이 뭐뭐뭐뭐 상품 소개시켜준다. 상품 소개시켜준다 그러는데 이제 거기 보면 뭐 피델리티 안에서 우리가 뭐 만들고 있는 상품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런데 양심적인 사람들이 괜찮은 거 소개시켜 주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피델리티 안에서 괜찮은 상품도 있어요. 피델리티가 알아서 조합해서 투자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머리 골 아프면 요거 사용하는 것도 괜찮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는 것도 괜찮으니까 오늘은 이제 그런 걸 좀 설명드릴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입니다. 저는 뭐 사라고 얘기를 못 해드려요. 예. 자, 그래서 IRA만 하면 돈이 안 뿔습니다. 10만 불 15년 동안 갖고 계신 분들 지금도 10만 불. 뭐 4, 5% 좋다 하더라도 지금 한 14, 5만 불 뭐 있어봤자 물가 상승률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피델리티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낫다 이렇게 뭐 볼 수가 있어요. 예, 한 4.5% 5% 정도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펙스라는 게 있어요. 예, 돈을 넣고 아무것도 안 사면 자동으로 스펙스라는 Government Money Market Fund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다 투자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거에서 나오는 수익 갖고 4.5에서 5% 정도의 이자를 줍니다. 은행 이자 수준이에요. 그래서 피델리티에다가 만약에 10만 불을 집어넣고 15년 까먹었다. 그러면 몇만 불은 더 생겨요. 예, 몇만 불은 더 생기는데 이거는 진짜 물가 상승률만큼 못 이기는 거죠. 예,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10만 불을 지난 15년 동안 집어넣었다. 예, 2배 적어도 2배는 됩니다. 20만 불은 된다. 예,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거를 이제 투자하는 게 좋냐? 복리의 마법. 예, 이거 어떤 걸 투자하면 좋냐? 제일 크게 얘기하는 게 미국에서 뉴욕 NISE 뉴스 많이 들어보시죠? 예, NISE는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의 준말입니다. 주식을 파는 장이에요. 미국은 뉴욕 장이 있고 뭐 시카고도 있고 있지만 뉴욕 장이 제일 크죠. 전 세계적으로 뭐 상하이도 있고요, 홍콩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유럽에도 있고 예, 여러 가지인데 뭐 뉴욕 여기 장만큼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데가 없습니다. NISE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항상 뉴스 나온 거는 다우 지수가 얼마 됐다. S&P 500이 얼마 됐다. 나스닥이 얼마 됐다.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다우는 그냥 미국이 건재한가를 하는 거예요. 30개 기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우는 사실 추종 지수가 될 수 없어요. 30개 중에서 하나만 망해 나가도 다우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출렁거릴 수가 있고 이걸 미국을 대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투자가들은 뭘 보냐? S&P 500하고 나스닥이에요. S&P 500은 미국에서 견고한 기업 500개를 뽑은 겁니다. 이거는 바뀌어요. 뭐 이게 한 3분의 1씩 계속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3분의 1은 망해 나간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한 10년, 20년 보면 3분의 1은 바뀌어 있다는 얘기예요. S&P 500에는 뭐 여러분이 알만한 회사들은 다 있어요. 500개 기업입니다. 나스닥은 그냥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냥 샴푸 만드는 회사가 나스닥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예, 기술주만 들어갑니다. 근데 나스닥이 생긴 지가 몇십 년 됐는데 기술 발전, 미국이 이런 거에 좀 크죠. 그러니까 이 나스닥도 꽤 큰 시장이에요. 솔직히 수익률은 요즘엔 나스닥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S&P 500, 나스닥 이 두 가지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S&P 500에다가 투자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여기서 우리가 티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티커는 뭐냐면 이 주식 혹은 ETF를 찾는 코드예요. 예, 그래서 테슬라 같은 건 TSLA, 애플 같은 건 AAPL,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MSF 뭐였더라? 포드는 F, 예, AT&T는 T, 예,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예, 티커가 있어요. 이 티커를 외우시는 게 좋아요. 예, 티커를 외우시는 게 좋은데 S&P 500 하면 그냥 S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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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VOO, 네, IBB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VOO, IBB 아니 무슨 S&P 500에도 이렇게 많아요. 예, 이게 뭐냐면 S&P 500을 그대로 추정하는 건 SPY라는 게 있는데 S&P 500 중에서 500개 기업 안에서도 어떤 회사가 연구를 하는 거지. 야, 이 500개 기업 안에서도 이 회사가 올해는 더 잘 나갈 것 같은데. 이 회사는 좀 덜 나갈 것 같아. 그러면 덜 나간 회사는 좀 투자를 더 하고 잘 나간 회사는 투자를 더 하고 예, 이런 식으로 각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투자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이 여기다 투자하면 커미션을 떼가요. 수입에 대해서 커미션을 떼갑니다. 그래서 VOIB 같은 건 0.03% 진짜 조금밖에 안 떼가요. 예, 안 자하죠. 그래서
S&P 500에 관련된 티커가 있는데 유명한 게 뭐 스파이, VO, IB 이런 거예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적으로는 QQQ예요. 외우기 쉽죠. QQQ. 예. 근데 QQQM이라는 게 있어요. 예. QQQM은 수수료가 적어요. 예. 그래서 이것도 괜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을 얘기할게요. 예. S&P 500은 지난 10년 동안 13.2%. 여러분이 VO나 IVB에다가 돈을 집어넣었다. 연평균 13.2%. 10년이면 얼마죠? 130%예요. 예. 그러면 그 얘기는 뭡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0만 불 집어넣었으면 13만 2천 불이 더 생기니까 23만 불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10년 동안 여러분이 S&P 500 관련된 VO나 IBB만 샀어도 23만 불이 되는데 10년 지나도 그대로인 사람은 컨트리뷰션만 해놓고 얘 투자를 안 했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 돈이 아깝다고 얘기를 하겠냐고. 자, 나스닥 같은 경우 얼마죠? 예, 18.2%예요. 그럼 10년에 얼마죠? 180%가 넘어갑니다. 그럼 여러분이 10년 동안 집어넣는데 나스닥만 뭐 몰빵을 했다. 예, 이러면 안 되죠. 예, 나스닥만 몰빵을 했는데 잊어먹고 있었다. 10만 불 집어넣었다. 그럼 얼마가 되죠? 예, 그러면 18만 2천 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총 금액이 얼마죠? 28만 2천 불이 되는 거예요. 10만 불이 28만 2천 불이 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그냥 집어넣었다. 예. 그나마 피델리티에 집어넣었으면 한 10몇만 불이라도 될 거예요. 예. 4~5% 주니까. 근데 하도 안 주는 회사도 있거든. 하도 안 주는 회사 집어넣었으면 뭐가 돼요? 10만 불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뭐예요, 그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요거 외에도 그냥 ETF 중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개별 투자는 하지 말아요. 절대. 제가 이거만큼은 제가 강력하게 얘기해 드린 거예요. 이 안에서 테슬라 사고 뭐 애플 사고 뭐 사고 이 난리 부르스 치면 안 됩니다. 이 여러분 은퇴 안 돼요. 예, 말아먹을 수 있어요. 대박 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면 그냥 라스베가스 도박을 하세요. 왜 인생을 도박으로 삽니까? 예, 도박으로 그냥 라스베가스 도박을 하세요. 빨리 쇼부나. 예,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예, 은퇴를 준비한다. 안전빵으로 가야지. S&P 500만 하더라도 이렇게 나오는데. 자, S&P 500이 13.2%예요. 그러면 한 달에 1% 되죠. 1% 조금 넘습니다. 여러분이 1,000불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얼마 나와? 한 달에 10불 붙었어. 이런 사람들이 애게 그런다고. 근데 100만 불 집어넣은 사람은 얼마예요? 한 달에 10,000불이 떨어지는 거야. 1년에 10만 불 떨어지는 거야. 이 100만 불 될 때까지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년에 13%가 전혀 좋은 게 아닙니다. 근데 이 투자하는 사람들 뭐죠? 1,000불 집어넣으면 2,000불 될 거라 생각해. 왜? 테슬라 주식 차트만 보고 앉아갖고 야 테슬라가 요거 내가 이거 10불 때 샀으면 지금 테슬라가 뭐 40배 올라가니까 야 내가 그때 10,000불만 샀으면 벌써 40만 불인데 이런 계산하고 앉았다니까 절대 여러분 그렇게 못해요. 40배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지 못해요. 한 서너 배 올라갔다 신난다 그러다가 돈 꼬라박히면 야 이거 망하나 보다 그러고 팔아버려. 그리고 또 샀다가 또 물려. 고점에 물려. 또 내려가면 또 팔아버려. 이렇게 맨날 손해만 본다니까요. 절대 이런 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방산주. 방산주를 왜 얘기하냐. 이거는 이제 그 전쟁 무기 관련된 거예요. 미국이 가장 많이 수출하고 돈 버는 것 중에 하나가 솔직히 전쟁 무기예요. 까놓고 얘기해서. 남의 나라 전쟁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미국은 불강해집니다. 이게 참 서글픈 현실인데 전 세계 최고의 무기는 다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미국을 살 수밖에 없어요. 방산주가 지난 10년 동안은 15.6%예요. 예, S&P 500보다는 좀 나은데 나스닥보다는 좀 적습니다. 예. 이게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막 전쟁이 많이 일어난다. 그럼 방산주 살만해요. 예, 이거는 왜 그러냐? 지금 미국이 베네수엘라랑 계속 치고 있습니다. 한국까지 치고 있어요. 베네수엘라랑 전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솔직히 이거는 뭐 너무 정치적인 얘기니까 뭐 짧게만 얘기하면 이게 미국이 마약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나라 석유가 문제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미국이 지금 이걸 뺏고 싶은 것도 있는데 그건 너무 깊은 얘기니까 들어가지 말고 만약에 미국이 베네수엘라랑 전쟁을 한다. 예, 미국은 타격 안 입어. 베네수엘라가 미국 본토를 공격할 만큼 능력도 안 돼. 그래 거기다가 미사일 쏘죠. 옛날에 걸프전 기억나시죠? 예, 스커드 미사일이 날라오면 패트롤 미사일이 팍 맞춥니다. 예, 공중에서 팍 맞으면 요격이 돼요. 당시 제가 그걸 지금도 숫자를 기억해요. CNN에서 방송하는데 스커드 미사일 하나가 600만 불, 패트릿 하나 700만 불, 공중에서 둘이 부딪히면 1,300만 불. 불꽃놀이 한 번 할 때마다 미국은 1,300만 불씩 버는 겁니다. 하루에 불꽃놀이 10번 하면 1억 3천만 불. 하루에 불꽃놀이 100번 하면 13억 불을 버는 거예요. 우리는 13억 불을 보는 거를 그 중계를 CNN 중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미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야. 저 적국이 쓰고 있는 것도 미제 로켓이야. 어지간한 산 거잖아. 600만 불 주고. 전쟁이 일어나면 하루 저녁에 몇십억 불씩 버는 게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정세가 나쁘다. 그럼 방산주가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아요. ITA, XAR 뭐 이런 겁니다. 예, 이런 것들 지금 다 기억 못 하셔도 돼요. 여러분 제가
제미나이, 챗 GPT 이런 거 이용하시라고 하죠. 한 달에 20불이에요. 20불 내고 쓰세요. 그리고 프로 버전 쓰세요. 그럼 더 똑똑하게 얘기해 줍니다. 20불 아껴서 멍청하게 얘기하는 것보다 똑똑하게 얘기해 주는 게 좋아요. 월 20불이 그거 아깝습니까? 안 아까워요. 여러분 쓰실 때 진짜 좋습니다. 그냥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뉴스를 봤는데 제가 이제 어느 날 뉴스를 얘기했어요. 전쟁이 많이 일어났고 좀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챗GPT에 물어보세요. 지금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데 방산주가 전망이 좋을까? 이런 거 물어보세요. 이런 거 물어보시고 방산주 중에서 뭔 게 산 게 좋아? 지난 몇 년 동안 방산주에서 이게 수익률이 좋았던 건 뭐가 있어? 나는 앞으로 5년 안에 은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공격적인 어그레시브한 거보다는 좀 안전빵인 게 좋은데 이런 걸 다 상세하게 물어보시면 다 골라줘요. 어떤 티커를 사라고. 그걸 보시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알아두시면 좋은 게 뭐냐면 리치라는 거예요. 리치. REITS. S가 소문자입니다. REITS. 리치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 리얼터 뭐의 약자예요. 저도 다 기억을 못 해요. 리치는 부동산이에요. 자, 여러분이 주식으로도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꼭 집을 사고 이거 아파트 렌트 주고 이런 거 불안하신 분도 있지. PTSD 있는 분도 있어. 렌트를 줬는데 렌트비 안 내갖고 고라팠던 분들도 있고, 집 이사 나가는데 집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갖고 수리하는데 돈 들어갔던 분도 있고, 그래서 이거에 PTSD 그냥 경기를 일으키신 분들 있어요. 이런 분들이 주식 중에서 이제 부동산 투자할 수 있는 게 리치입니다. 이거는 부동산을 투자하고 있는 회사들한테 투자를 하는 거예요. 보통 배당도 많이 줍니다. 리치 회사들은 이제 별의별 회사가 다 있어요. 상업용 건물만 하는 회사들도 있고요. 주거용 건물만 하는 회사들도 있고, 아파트 렌트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도 있고, 여러분들 보면 그런 거 있죠. 길에 보면 아파트 단지 같은 거 한 500유니짜리 이런 건데 무슨 회사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 L에서 만든 라스베가스도 있네. 이런 회사들이 또 리치로 또 투자를 받는 거예요. 그런 회사도 있고, 그다음에 또 양로원 이런 것만 짓는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뭐가 있더라? 별의별 재밌는 게 많이 있어요. 요즘에 IT 기업들 있죠. 이런 데다가 건물 리스만 해주는 이런 데도 있습니다. 리츠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리츠도 종류가 꽤 많이 있어요. 방산주 같은 경우는 거의 뻔해요. 3은 투자하는 게 뻔합니다. 미국의 레이션, 락히드 마틴, 이런 데 같은데 보잉, 이런 데 투자를 합니다. 근데 리츠는 리츠 티커마다 성격이 되게 다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상업용 건물 투자, 혹은 또 주거용 건물 투자, 땅 투자,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니어 리빙 투자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즘처럼 오프라인 비즈니스가 별로 안 좋은데 커머셜 투자 전문 리츠는 별로 좋지 않겠죠. 이런 것도 뉴스를 보셔야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연한 행복 뉴스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더 똑똑해지지. 어떤 거 이게 질문을 하면 돼. 질문은 옛날 같은 브로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브로커가 사심이씨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솔직히 까놓고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오늘 방송도 이제 브로커들 싫어하겠다. 근데 우리 아들도 은행에서 일합니다. 똑같은 일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 나쁜 감정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도 다 그렇게 하고 먹고 삽니다. 그게 직업인데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 절대 나쁘게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직접 아시는 게 좋아요. 자, 이제 알았죠. S&P 500이 좋다, 나스닥이 좋다, 요즘에 기술주가 좋은지 나쁜지 이 뉴스에 왜 귀를 쫑긋 하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전쟁이 왜 일어나는지, 근데 부동산 경기가 어떤지 그러니까 이 네 가지만 알고 있어도 이걸 돌려도 꽤 괜찮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미국에서는 S&P 500이 그냥 기본 척추예요. 코어입니다. 아까 말한 VO, SPY, IBB 이런 거 같은 거, 코어. 수수료가 되게 싸요. 0.03%고 지난 10년간 13%. 안전빵이지. 나스닥이 18%라는데 근데 나스닥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폭락될 때는 더 많이 폭락되거든. 지난 10년 동안은 아주 끝내줬어요. 여기서 애플도 잘 나가고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특히 엔비디아 이런 게 효자였지. 테슬라 이런 게 효자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좀 시간이 있다. 좀 공격적으로 해도 된다. 그러면 하시면 좋아요. QQQM인데 QQQM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수익률이. QQQM이 수수료가 좀 적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방산주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ITA, XAR 이런 데가 있는데 저도 XAR 같은 거는 이름도 몰라요. ITA는 저는 알아요. 이거는 관심이 있으니까. 락히드 마틴, 레이시온 이런 거 같은 거. 이거를 제가 옛날에 좀 투자를 했거든요. 전쟁이라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면 투자해야지. 당연히. 그다음에 가자 지구 전쟁 났을 때 지난 5년 동안 이게 15% 나왔던 게 왜 그러겠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가자 지구 전쟁. 근데 여기 두 개가 휴전되잖아. 그러면 전쟁이 없네. 그럼 또 시들해질 수가 있지.
시들해질 수가 있는데 또 중동에 전쟁이 났어. 이란, 이라크가 또 덤벼서 개겨. 아니 또 자기네들끼리 싸워. 막 이스라엘과 막 갑자기 중동에서 뭐 연합 전선이 나왔고 막 중동 전쟁이 나왔어. 예, 이때는 방산주 살 때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다고 방산주 몰빵하면 안 되는 거지.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비중을 바꾸는 거야. 그래서 리츠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지금 부동산 경기가 지난 10년 동안 별로 좋잖아요. 예,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로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안 좋은데 부동산이 좋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난 진짜 부동산 사는 게 경기 난다. 예, 그런 분들은 리츠로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진짜 위험한 건데 그냥 여러분들 이제 호기심이 있을 것 같아 갖고 이제 알려드린 겁니다. 진짜 리스크가 있는데 지난 3년 동안은 미친 듯이 돈을 벌었던 것들만 알려드릴게요. 반도체 3타임스 티커가 있습니다. 예, 이건 뭐냐면 반도체 지수가 1% 오르면 3% 오르는 레버리지입니다. 이거 레버리지가 진짜 위험한 거예요. 돈 놓고 돈 먹게요. 예, 떨어지면 3배로 떨어지고 올라가면 3배로 올라가는 겁니다. 연 60%예요. 그러니까 3년이면 180%죠. 3년 전에 10만 불 집어넣었으면 예, 지금 얼마요? 예, 28만 불입니다. 예. 나스닥 3배가 있어요. 이것도 도박입니다. 나스닥 3타임스요. 예. 이것도 3배인데 연 80%. 이거 더하죠. 8324, 240%. 여러분 10만 불 집어넣고 지난 3년 동안 나스닥 3배에다 집어넣었으면 지금 340만 불 되는 거예요. 이건 팩트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 340만 불에 34만 불이 되는 거예요. 예, 340만 불이면 아니지. 예, 팩트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엔비디아 2타임스가 있어요. 이거는 100%가 넘어갔어. 3년이면 300%예요. 10만 불 집어넣었으면 40만 불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요 진짜 도박이에요. 근데 이 도박이 그나마 그냥 단일 주식 사는 것보다는 덜 도박이에요. 단일 주식 뭐 어떤 특정 회사만 사는 것보다는 덜 도박이긴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조금 리커버할 시간이 있어. 은퇴까지 좀 시간이 있어. 근데 지난 3년 동안 보니까 나스닥 괜찮았죠. 예, 엔비디아 괜찮았죠. 예, 나스닥, 엔비디아 요거는 투자할 법만 해요. 진짜 엔비디아에 3년 동안 이렇게 투자를 했다. 그러면 뭐 어마어마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잘 알아야지 좀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쉽지는 않은 거다. 예,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S&P 500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델리티 500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예, FXAIX. 이거 이름 복잡해요. 예, 이거 피델리티 500 인덱스예요. 피델리티가 골라서 해주는 겁니다. 예, 연 13.42%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잘 하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FNILX라는 게 있어요. 예, 피델리티 제로 라지 캡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뮤추얼 펀드인데 요것도 13.4% 정도 나옵니다. 그다음에 IBB V55가 있습니다. 이거는 iShares라는데 예, 투자 회사고 또 뱅가드가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V55 쓰고 있는데 저는 뱅가드를 투자하고 이 피델리티 하고 있는데 뱅가드를 투자하고 있어요. 예, 13.2%. 솔직히 다 비슷비슷해요. 예, 다 비슷비슷한데 예, 수수료가 좀 싸서 예, 이렇게 좀 이용하고 있고 피델리티 쓰신 분들은 XAIX 이런 거 좀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고 거기서 수익률 나와요. 예, 피델리티 같은 데 들어가면 예, 지난 몇 년 동안 수익률 딱 나오니까 그거 찾으면 다 나오는 거예요. 예. 나왔고 그거 보시고 여러분이 좀 고르시면 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잘 됐다고 앞으로도 잘 되는 부분은 없어요. 그렇지만 과거를 보면 어느 정도 미래가 보인다. 예, 그걸 믿고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피델리티에서 하고 있는 예, 피델리티 나스닥 컴포지트 ETF라고 원큐라는 게 있어요. ONEQ. 예, 이거 원큐라고 외우면 좀 쉽죠. 예, 한 큐. 예, 한 큐에 끝나는 예, 원큐. ONEQ. 예. 이게 17.5%예요. 10년간 수익률이 17.5%였습니다. 근데 피델리티 라지 갭 그로스라고 FSPGX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17.8%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했죠. 예, QQQM. 예. QQQM은 인베스코 나스닥, 네, 인베스코라는 데서 하는 인베스코 나스닥입니다. 네, 이게 18.2% 정도 가장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QQQM,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그냥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고 어떻게 하면 좋아? 캠피디 제발 나 뭐 어떻게 사면 좋은지 좀 알려줘. 라고 예, 말하시면 제가 모델을 드린다 했죠. 예, 그냥 미국인들이 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보편적인 미국인들이 어떻게 투자하냐? 예. S&P 60, 나스닥 40입니다. 그럼 끝이죠. 예. S&P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왔죠. 예.
솔직히 다 그놈이 그놈이야. 아까 말씀드렸죠. 뭐 S&P, IBB 뭐 그다음에 VOO 뭐 스파이 뭐 다 해갖고 다 13.2, 13.4 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어느 놈 뽑아도 뭐 그놈이 그놈이야. 그냥 수수료 적은 거. 예, 이거 쓰는 거 좋고요. 그다음에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원큐도 17.5%, QQQM이 조금 더 나왔어. 18.2%. 뭐 이 정도야. 별 차이 없어. 용 쓰는 재주는 없어, 얘들이. 그러니까 요거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S&P 500 관련된 거를 60%.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요. 나는 모르겠어. 이거 잘 모르겠다. 그러면 S&P 500 중에서 IBB 뭐 20%, 뭐 VO 20% 이렇게 사도 돼. 나스닥이 40%는 나스닥도 원큐 20%, 그다음에 QQQM 20% 이렇게 사도 돼요. 원하시는 대로 하면 돼. 근데 비율이 6대4 비율이 제일 이상적이다 이거죠. 근데 솔직히 지난 한 5년을 보면 반대로 6대4를 했어야 돼. 근데 워낙 나스닥이 잘 나가니까. 근데 안전빵은 왜 이렇게 하냐? 미국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스닥은 업앤다운이 좀 심해요. 예, 떨어지면 팍 떨어지니까 안전빵으로 S&P는 그래도 조금 안전하니까 S&P 60, 나스닥 40 이게 미국인들이 하는 것이다. 예, 보편적인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냥 간단하죠. 예, 복잡할 거 없잖아. 예, 저는 그러면 오늘 다 힌트는 다 알려드렸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결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은퇴를 하셨어. 은퇴를 하셨어요. 지난 몇 년 동안 좋았어. 뉴스 보니까 캠페인도 그렇고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은퇴를 했으니까 나 이제 돈을 이제 뺐어야 돼. 이제 돈을 계속 집어넣을 수는 없어. 여러분이 돈을 집어넣고 있으면 주식이 폭락돼도 나쁘진 않아요. 왜 나쁘지 않냐? 폭락되면 그 대신 싸게 사거든. 어떤 분이 댓글에 그렇게 적어주셨더라고.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갔고 폭락될 것 같고 투자를 못할 것 같아요. 아이고 이거 진짜 정반대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폭락이 될 때 투자를 해야지 앞으로 10년 뒤에 여러분의 인생이 좋아지지. 미국이 망해 없어지진 않잖아요. 폭락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기회예요. 저는 진짜 맨날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지만 진짜 트럼프가 죽서서 미국의 리세션 한번 오면 나는 전 재산 다 여기다 몰빵하고 나는 한국 가서 산다고 난 그런 자 10년 동안 한국에서 야금야금 돈 쓰면서 그냥 생활비 절약한 거 다 몰빵한다고. 저는 오죽하면 그런 얘기했어요. 제 인생에 맡긴다고. 계속 투자를 하면 시장이 죽으면 오히려 좋은 거예요. 지금 당장 힘들어도 시장이 내려가도.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한 줄 갖다가 500에 샀어요. 다음 달에 400이야. 떨어졌네. 지난달에 500 산 거 벌써 100% 손해봤지. 400에 사. 또 그 다음 달에 300이야. 또 사. 손해봤지. 500 사는 게 200 손해보고 또 사. 200에 떨어져서 또 사. 100불에 떨어져서 또 사. 사요. 그래서 분할 투자가 좋다는 거예요. 8,600불이면 8,600불 한 번에 몰빵에 또 이렇게 사지 마시고 1년 동안 나눠내는 거니까 한 달에 800불씩 사세요. 한 달에 800불이면 대충 뭐 6대4로 얼마죠? 한 500에 300불. 예. 한 달에 한 500불어치는 S&P 500 관련 한 달에 한 400불 되는 S&P 나스닥 관련 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놓으면 매달 돈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떨어진다 하더라도 또 나중에 500불로 또 리커버 된다? 그럼 100불 산 건 또 리커버가 다 되잖아. 이게 돈 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계속 투자를 하는 사람이면 돈이 이게 시장이 내려간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좋은 기회일 수 있어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은퇴할 때쯤인데 시장이 떨어져.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안전빵으로 가야 돼. 100만 불을 만들었는데 내년도에 미국 경기 안 좋았고 S&P 500 떨어지고 나스닥 떨어졌고 야 나는 은퇴하려고 했는데 내년도에 가만 놔뒀더니 6대4로 놔뒀더니 갑자기 30%씩 폭락했고 70만 불밖에 안 돼. 그럼 철렁하지. 내 돈 100만 불, 100만 불에 70만 불밖에 안 돼. 이제 그때 이제 어떻게 되냐? 돈의 일부를 안전빵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배당금 주식, 국채 주식. 예. 이것도 티커 찾는 법 알려드렸죠. 제미나이 이런 데다가 얘기를 하세요. 내년도 전망이 어떨 것 같으니까 이거는 포폴리오는 1년에 한 번씩만 바꾸시면 됩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예. 새해 초 혹은 연말 같은 때 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한 2-3시간 시간 내시고 컴퓨터 앞에서 앉아서 얘기를 하십니다. 예, 타자 잘못 치신 분들은 그냥 요즘에 말로도 되잖아요. 예, 말로 물어보시는 겁니다. 자, 어떻게 물어보냐? 지금 내가 뭐 몇 대 몇의 비율로 IRA 만큼 있고 지금 돈이 이만큼 있는데 내가 이제 올해는 이제 은퇴를 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어. 근데 내년도 우선 경기가 어떨는지 좀 봐줘. 그러면 뭐 얘기를 해줄 거예요. 내년도에는 그렇게 성장률이 높을 것 같지 않다는 전망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전문가들이 얘기한 걸 갖다 종합해 주니까. 뭐 이번에도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뭐 3점 몇 %밖에 S&P가 안 올라간다 얘기하고 또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는 뭐 30 몇 %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 달라요. 그 예상치가 있지. 그걸 얘기해 줘.
그럼 본인이 이제 뉴스 여러 가지 다 읽어볼 수 없으니까 이 챗GPT 이런 데가 이용하는 게 이 모든 뉴스를 규합해 주거든요. 그래서 20불 내고 프로 버전 쓰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더 똑똑하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그것도 한 번 물어보지 말고 몇 번 물어봐요. 예, 몇 번 물어보고 그냥 여러 번 결심했어. 내년도에 경기가 안 좋을 것 같다. 예, 안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안전빵으로 좀 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S&P 560%가 있고 나스닥이 40%가 있는데 여기 인도 갖다가 얼마를 어디다가 옮기는 게 좋을까 물어보세요. 좀 국채 같은 데다 좀 옮기고 그러면 당연히 수익률이 적지. 국채 같은 경우는 적어. 이제 국채는 진짜 적어. 예, 5%도 안 줘. 예. 이런 게 있고 아까 말한 뭐 스펙스도 있고 그다음에 혹은 뭐 디비전 나오는 거, 예, 배당금 나오는 예, 이런 회사들. 그거는 신장은 안 되는데 그냥 배당금을 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특정 주식을 얘기하면 AT&T 같은 경우는 배당금 잘 줘. 네, 근데 그 특정 종목 하나만 사지 말고 그런 거에 묶여 있는 게 있어요. 배당금을 주는 거. 이런 거를 좀 투자하는 게 안전하죠. 항상 묶음이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 나가잖아요. 같이 다녀야 돼. 혼자 돌아다니다가 총 맞아요, 여러분. 예? 혼자 잘났다고 돌격하면 안 돼요. 예. 지금 혼자 돌격했다가 혼자 총 맞아요. 같이 무리를 지어 다녀야 됩니다. 이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를 지어 다녀야 돼요. 독고다이가 절대 안 됩니다. 암만 독고다이 성격이 독고다이가 그 돌격대 얘기입니다. 예. 절대 그런 성격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디비전 주는 것도 한 회사 뭐 디비전 주는 것도 솔직히 이런 거였어요. 리츠 계열에서 디비전 준 게 있습니다. 예. 아까 리츠 설명해드렸죠. 네, 부동산 관련인데 감옥 리츠도 있어요. 난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 감옥이 다 정부 소유가 아닙니다. 예, 감옥도 건물 주인이 따로 있고 정부에다가 감옥 빌려주고 돈 받는 회사들도 있어요. 예, 재밌죠. 예, 이런 주식을 알면 재밌어. 세상 돌아다니는 거 알면. 예, 감옥 리츠가 있는데 배당금을 짭짤하게 줘요. 감옥 리츠가. 왜냐하면 정부로부터 매달 돈을 받고. 근데 게다가 또 감옥 리츠는 망할 일이 없어. 정부가 돈을 떼먹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감옥 리츠도 나쁜 건 아니에요. 솔직히. 예, 이 깜빵 리츠도 나쁜 건 아닌데 그거 하나만 딱 투자하는 것보다 전반적으로 투자하는 게 낫다 이거지. 예, 그게 낫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자꾸 뭐 불체자 수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수용하는데 모자라니까 감옥 리츠가 좋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 근데 그건 너무 좁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때쯤 되면 1년에 한 번씩은 다시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리어레인징을 해야 됩니다. 매년. 그리고 내 상황을 얘기해 줘야 돼요. 챗GPT는 내 상황을 모르잖아. 내가 5년 뒤에 은퇴를 하려고 해. 아니면 내가 은퇴 준비가 1년밖에 안 남았어. 혹은 나는 벌써 은퇴를 했는데 지금까지 잘 되는데 내년도에도 그냥 이 돈을 놔둬야 될까? 혹은 내년도에는 좀 보호적으로 가야 될까? 이거 물어보는 게 제가 요즘에 챗GPT나 그 제미나이 프로 버전을 써본 결과 웬만한 주식 브로커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사심이 없죠. 얘들은 20분만 받으면 끝이니까 사심이 없어요. 제가 자꾸 왜 유료 버전 쓰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무료 버전을 써도 되는데 무료 버전이 리서치를 그렇게 깊게 안 해요. 그래서 챗GPT 보면 띵킹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질문하면 답변이 한참 있다 나옵니다. 뭐 길게는 한 1분까지 걸려요. 띵킹이라는 거 하고 제미나이도 프로 버전이 있는데 답변이 길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한두 시간 하시라는 거예요. 할 때는 우문 현답이 절대 안 나옵니다. 제미나이. 인공지능 쓰는 법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항상 내 정보를 갖다가 여기다가 그냥 다 얘기하세요. 그렇다고 막 내 어카운트 넘버 집어넣고 뭐 이럴 필요는 없어요. 내 정보를 집어넣으세요. 뭐 내 개인 뭐 소셜 넘버 이런 거 집어넣을 필요는 없고요. 당연히 나는 뭐 몇 살이고 뭐 생년월일까지 집어넣어도 돼요. 예, 그럼 좀 더 리타이먼에 근접하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예. 나는 뭐 몇 년도 몇 월 며칠생이고 와이프는 몇 년도 몇 월 며칠생이고 그다음에 지금 어카운트에 보면 내가 지금 들어가 보니까 오늘 얼마가 들어있는데 이거 갖다가 근데 그게 다 또 타이프 치기 귀찮잖아요. 예, 그러면 화면 캡처해갖고 그냥 업로드 시키면 또 바로 읽어줍니다. 예, 그렇게 쓰는 방법도 있어요. 조금 어드밴스 방법입니다. 지금 제 상황을 다 얘기해주고 내가 지금 올해는 얼마 벌었는데 얼마 투자를 할 거고 근데 내년도에는 지금 포트폴리오가 이런 건데 어떤 식으로 하면 좋고 예, 이거 물어보시면요 대답 웬만한 주식 그 재정 상담가보다 훨씬 더 현명하게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 할루시에이션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죠. 예, 이게 착각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할루시에이션이 뭐냐면 옛날에 뭐 세종대왕이 화가 나서 맥북 노트북을 갖다 던진 얘기를 해줘 막 가짜로 막 지어낸다고 하잖아요. 예,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만약에 이런 AI로 투자하는 거에 관심이 있으면 제가 이거 영상도 한 번 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대로만 질문을 하면 되게 좋은 답을 줘요. 되게 좋은 답을 주고
웬만한 재정 상담가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그리고 재정 상담가는 어쨌든 간에 본인들의 이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재정 상담가는 여러분의 미래도 생각하면서 본인들의 수입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훌륭한 재정 상담가이고요. 나쁜 재정 상담가는 본인의 이득만을 위해서 그냥 여러분의 미래는 어쩌고 저쩌고 상관없이 자기 커미션만 많은 걸 뭐 이렇게 골라드리는 게 나쁜 상담가예요. 그 차이는 있을망정 재정 상담가는 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미나이나 챗GPT는 어떤 사심이 없어요. 사심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물어보는 거는 좋은 대답이 나올 수가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AI를 이용해서 충분히 잘 투자를 할 수가 있다. 많은 요즘에 영상들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앞으로 미래도 아니야. 이제 다가왔어. 지금 현실이야. AI를 이용 못한 자는 이제 가난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된다. 산업혁명 증기회원이 나오고 나서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됐습니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패러다임이 바뀐다고 하죠. 세상이 한번 바뀔 때 천지개벽이 할 때는 이런 패러다임이 바뀔 때는 줄을 잘 타야 됩니다. 여기서 줄을 잘 타는 거는 AI를 잘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영상 보면서 AI를 이용한 사람은 돈을 벌고 아닌 사람은 돈을 못 번다. 여러분이 지금 비즈니스도 AI를 이용할 수 있는 게 꽤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건 나 젊은 삶에 하는 거고 나는 나이 들어서 못 하는데 아니에요. 은퇴하신 여러분들도 AI를 돌아가실 때까지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왜 이용을 하셔야 되냐? 매년 포트폴리오 바꿔야지 여러분의 이 돈이 100만 불이 화수분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 평생 동안 돈을 쓸 수 있게 매년 계획을 짜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AI 쓰는 게 힘들지 않습니다. AI는 얘기를 잘하면 돼요. 무슨 컴퓨터 코딩이 필요해 뭐가 필요해요. 타자 못 쳐도 요즘에 말로 해도 다 알아듣는데. 차근차근 얘기하십시오. 밑도 끝도 없이 질문하면 AI도 답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를 우양하면서 느꼈어요. 왜? 댓글을 보면요. 제가 그분들 나쁘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대답을 못하게 이렇게 댓글 적어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남의 상대방 배려는 하도 안 하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세금 얼마 내나요? 제가 무슨 수로 그거 어떻게 알아요? 얼마 보신지 모르는데 어느 지역에 사는지 모르는데 제가 한국 가면 세금 얼마 내나요? 이거는 진짜 이거는 우문현답이 나올 수도 없어요. 얼굴 보고 얘기해도 제가 답을 말씀 못 드려요. 얼마큼 보면 되나요? 한국에서 생활비 얼마 드나요? 한국에서 살만한 동네 어디 있나요? 이런 질문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드려요? AI한테도 이렇게 질문하시면 안 돼요. 자, 내가 생활하는 게 뭐가 있고 한 달에 돈 나가는 게 얼마 있고 내 취미 활동이 뭐가 있고 내가 얼마 생활비면 괜찮을까? 이렇게 물으면 돼. 내가 사는 지역이 어디고 사는 지역도 중요하죠. 지역마다 다르니까. 한국 가면 어느 동네가 좋을까? 나는 도시를 좋아하는데 도시에서 너무 많이 떨어지면 좀 싫고 병원이 좀 있어야 되고 공항이 좀 가까워야 되고 생활비가 좀 비교적 적고 사람들과 치이지 않고 그다음에 또 지역 주민 또 지역색 차별이 좀 없어야 되고 이런 걸로 갖고 어디가 좋아라고 얘기하면 나올 답이 있어요. 다짜고짜 내가 한국에서 어디 살면 좋아? 라는 질문을 저한테 해주시는 분들 제가 답을 못 해드려요. AI 질문에도 답을 못 해드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질문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문현답이 절대 안 나와요. 제가 항상 어느 지역을 얘기하면 어디가 좋아요, 어디가 좋아요. 다른 분들도 댓글 적어주십니다. 제가 다 좋아요. 각자한테 다 좋은 거예요. 제가 부산 좋습니다. 왜 좋은지 얘기해드리면 서울 다음으로 큰 도시예요. 그러니까 인프라가 잘 돼 있어요. 인프라 필요하신 분들 좋아요. 그리고 물가 서울보다 훨씬 쌉니다. 좋아요. 집값도 쌉니다. 좋아요. 바닷가도 가까워요. 좋아요. 다 좋고요. 그다음에 지역색이 없습니다. 부산은 지역 차별이 제일 없는 도시 중에 하나예요. 왜 옛날에 1.4부터 때 다 있잖아요. 북한 사람, 그러니까 이북 사람들부터 하여튼 온 동네 사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이 타지인들한테 그렇게 배척하지도 않아요. 솔직히. 전라도 나쁘게 얘기하는 거 아닌데 전라도 같은 경우는 전라도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외지인들이 가서 적응하고 살려면 조금 더 거기에 어우러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다 좋은데 뭐 부산이 또 나쁜 것도 있지. 공항까지 가려면 힘들어. 김해공항 가면 되는데 근데 미국까지 오는 공항은 또 없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조건이 있는 거예요. 저는 평택이 좋은 이유는 뭐냐? 서울보다 집값 싸요. 덜 복잡해. 근데 그나마 서울 고속기차 타면 30분이면 가. 그러니까 강북에서 강남 내려가거나 뭐 평택에서 강남 가거나 뭐 거의 시간이 똑같아. 그냥 공항 가는 것도 서울에서 가는 것보다 1시간만 더 일찍 나가면 공항까지 바로 가는 버스도 있어.
여러모로 편한 거예요. 집값 싸, 물값 싸.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데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얘기 못하면 아무것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은퇴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걸 계산해야 돼요. 내가 돈이 얼마 필요한가 이거부터 계산해야 돼. 나는 은퇴하고 얼마 돈이 필요할까? 내가 은퇴했으면 지금 집 페이오프가 다 있으니까 그건 필요 없고 프로퍼티 텍스에 1년에 얼마 나가고 HO에 얼마 나가고 기본적으로 나간 돈이 얼마인가 그거 계산해야지 우선. 한 달에 내가 숨만 쉬어도 1,000불은 나가는구나. 전기세 뭐. 우선 그거 계산하셔야 하고. 그다음에 보험료 65세부터 메디케어인데 뭐 메디케어 파트 뭐 B 내는 돈하고 뭐 각각 코페이먼트 나가는 게 평균적으로 얼마구나. 이것도 할 수가 있는 거고. 자, 이거 계산하고 한 달 얼마 들어가고 그다음에 내가 이제 마켓 보는 게 얼마구나. 그다음에 여행 가는 게 얼마고 내가 1년에 한 번씩 뭐 여행 가고 골프 치는 돈이 얼마고 이거 다 계산해 보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필요한 게 6,000불인데 6,000불씩 내가 한 달에 써야 되는데 연금으로 65세부터 와이프랑 나랑 둘이 2,000불이 나와. 그러니까 4,000불씩 끊었어야 되는데 4,000불씩 끊었어도 문제가 안 될 정도로 내가 평생 계속 쓸 수 있을 정도로 돈이 나오게 하려면 얼마큼 돼? 이렇게 물어보면 나와요. 그럼 100만 불도 안 돼. 한 40만 불이면 돼요. 솔직히. 네, 40만 불이면 돼요. 그 제가 이제 100만 불 이제 그냥 이해하기 쉽게 어저께부터 100만 불이라고 얘기했는데 100만 불이라는 게 그냥 상징적이죠. 100만 불이면 우리는 크다고 생각해요. 밀리언웨어라고 하잖아. 근데 막상 100만 불을 은행에 집어넣으면 여러분이 돈을 한 달에 10,000불씩 쓰면 10년을 못 써요. 8년을 못 쓰는 돈이에요. 근데 100만 불을 이렇게 투자만 잘해놓으면 여러분이 그냥 영원히 사셔도 쓸 수 있는 돈이다. 한 달에 10,000불씩 꺼내고도. 예. 그래서 노후 대책을 갖다가 편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현명하게. 그래서 AI를 이용하는 시니어가 결국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됩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보세요. 똑같이 은퇴할 때 100만 불이 있는데 어떤 100만 불 있는 사람은 돈을 발발 무서워서 못 써요. 비즈니스 못 타요. 그냥 돈 쓸 때마다 불안불안해. 어떤 100만 불 있는 분은 그냥 한 달에 10,000불씩 여유 있게 돈 써요. 이 차이가 뭐겠습니까? 이 미래를 위한 투자예요. 근데 이 투자를 갖다가 어떻게 배웁니까? 누가 가르쳐줘요? 그걸 어떻게 제가 딱 한 편을 만들고 모든 사람이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절대 못 알려드려요. 왜? 사람마다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오늘 방법을 알려드린 거 탈무드에 나온 거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낚는 법을 알려라 드려라. 예, 이거예요. 예. 여러분 아셨죠? 제미나이, 챗GPT 이런 거 쓰세요. 이제 은퇴하신 분들은 한 달에 20불 그거 아까운 거 아닙니다. 예, 이거 이용하셔갖고 그거 말고도 제가 뭐 평상시에 쓰는 거 많이 알려드리잖아요. 뭐 편지 같은 거 날라오면 그거 찍어서 이게 진짜인지 아니지. 무료 버전도 돼요. 근데 무료 버전 몇 번 하고 나면 이제 업로드하는 거 그 리밋 막힙니다. 예, 그 편지 날라오는데 매번 그거 해갖고 사기 한 번만 안 당해도 20불 1년에 240불 돈 뽑아요. 사기 한 번만 안 당해도 엉뚱한 데 돈 나가는 거. 내가 연세 드신 분들은 진짜 이 연세 드신 분들 상대로 사기 잡은 거 사기 아닌 사기 많아요. 뭐 집 있는데 뭐 집 등록을 해준다. 얼마 전에 저한테 왔어. 뭐 몇십 불 내래. 아니 등록이 되는데 뭘 또 몇십 불 내. 지들이 등록해준다. 이건 사기범으로 쳐놓을 수도 없어. 돈 내면 또 지들이 자기네들 데이터베이스에 리스트 등록해주거든. 근데 이걸 안 해도 되는 건데 안 해도 되는 건지 해도 되는 건지 모르잖아. 여러분이 챗GPT 갖고 그것만 알아갖고 그거 사기만 한다 해도 얼마야. 60불이 세이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시는 거예요. AI가 세상을 바꿨어요. AI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부자가 됩니다. 자, 오늘 제가 방법은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AI로 여기에 대한 질문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026년도엔 여러분이 진짜 부자가 되셔갖고요. 전 큰 거 바라지 않습니다. 저 만나면 맛있는 거나 한번 사주시고요. 고맙다고 생각 드시면 맛있는 거나 한번 사주시면 감사하고요. 여러분 부자 되셨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께 많이 나눠주세요. 예? 백리 안에 있는 사람이 굶어 죽지 않게 하라. 그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 도와주시고 선행을 베푸시면 또 복이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심성이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결국은 고가에서 이미 나는 겁니다. 내가 지질이 먹고 살 것도 없어갖고 100만 불이 있으면 뭐야? 그러니까 제가 보면 100만 불이 있는 사람들도 구두쇠로 사는 사람들은 이래서 구두쇠로 사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계산해 보니까 아니거든. 100만 불 갖고 내가 30년 살기 힘들 것 같거든. 그러니까 100만 불인데도 구두쇠로 사는 거예요. 100만 불이 있어도 여러분이 그냥 평생 돈이 나온다. 도네이션도 하고 사람들 밥도 사주고 주변 사람들 격려도 하고 우리 애들도 그냥 손주도 선물도 사주고 얼마나 좋아. 얼마나 멋있는 인생이에요. 꼭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2026년도 첫 번째 주였습니다. 예, 올해 좀 각오 다지시고요. 올해 한번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